마켓 무버입니다. 재취임한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AI에 크게 힘을 실어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전 세계가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레리 앨리슨 오라클 공동 CEO,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함께 연설에 나섰는데요. 이 세 기업이 오픈 AI까지 AI 3총사 합작사를 설립하고요. 미국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비용으로 1,0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요. 향후에 긴 시계열로 향후 4년간 총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18조 원을 투자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투자 소식이었던 만큼 파트너사에도 많은 주목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ARM,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기술 파트너사로 참여할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IB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와 오라클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투자금이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에 쓰일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는 텍사스에서 시작이 됐고요. 데이터 센터 건설이 핵심입니다. 텍사스에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SNS에 그들은 실제로는 그만큼 돈이 없다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트럼프의 첫 AI 프로젝트를 두고 일론 머스크가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닌가라는 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샘 올트먼 오픈 AI CEO 사이가 서로 안 좋기로 유명하죠. 서로 오픈 AI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가 이제 테슬라 CEO가 이 회사를 떠난 바 있고요. 서로 경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또 경쟁사로 두는 XAR이라는 회사를 또 머스크가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두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증권에서는 AI 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으면 전력 인프라와 원전,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수혜가 강할 것으로 봤고요. 이후 기술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소프트웨어와 로봇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AI 인프라 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또 전력 인프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 하나증권에서도 비슷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에너지 발전과 변압기, 액침 냉각 등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주로 시선을 옮겨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제일일렉트릭, 일진전기, GST, LG전자, 재룡전기, 대원전선, 효성중공업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진행 사항과 함께 관련주들도 흐름 연동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시해 보시죠.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시장에 힘이 빠집니다. 코스피 1% 넘게 급락세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6천억 원 넘게 현재 던지고 있네요. 좀 최근에 봤던 매도폭 가운데서는 꽤나 큰 매도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종목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샘시 NS 박근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이고요. 오늘 1% 가깝게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 기판 사업부가 분리된 게 이제 YC죠. 과거에 YIK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계열사죠. 샘시엔에서 이쪽 계통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변화가 지금 일으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풀오브 카드라는 단어를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풀오브 카드라는 것은 웨이퍼를 만드는 전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풀오브 카드에 들어가는 세라믹 STF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산업의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낸드 쪽의 풀오브 카드는 만들고 있죠. 근데 디램 쪽에서의 풀오브 카드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의 폼팩터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마이크로닉스 재팬 같은 기업의 풀오브 카드를 전량 쓰는데 이쪽을 지금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삼성이랑 SK에서 지금 우리나라 풀오브 카드 기업들한테 동시에 퀄테스트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퀄테스트가 통과한다라고 하면은 이 샘시엔에스의 이 그 세라믹 STF 부품이 조금 더 시장에서 성장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초에는 일단은 그 엔비디아 이제 그 RTX 50 시리즈의
마이크론의 GDDR7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해서 관심을 좀 받게 했죠. 관계사니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프로브 카드의 어떤 D램 쪽은 국산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인데 삼성 쪽에서는 지금 현재 TSE, 그다음에 하이닉스 쪽에서는 마이크로 2 나노 이쪽이 좀 트라이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시장에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다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 쪽에서는 코리아 인스트루먼트 이제 비상장 회사고요. 하이닉스 쪽에서는 TSE와 그다음에 마이크로 2 나노 쪽이 지금 퀄 테스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실적은 작년에 턴을 했고 올해 이제 국산사들이 D램 쪽에 프로브 카드 퀄 테스트를 삼성, SK를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CNS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네, 샘CNS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KN솔입니다. 오늘 1% 넘게 상승을 타고 있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박정신 파트너님?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타게이트로 명명된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AI 프로젝트 언급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AI 인프라 쪽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액침 냉각 쪽이 오늘 조금 부각을 받았다가 시장 하락력으로 인해서 다시 또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 섹터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KN솔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국내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클린룸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실링 그리고 외조기 공법 모듈 이런 자체 기술 기반으로 해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용 클린룸, 2차 전지 드라이룸, 제약 바이오 클린룸 다양한 산업의 클린룸을 현재 제공을 해주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장기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보고서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1위 기업인 스페인의 본사를 둔 이 서브머사와 협력을 통해서 국내 이머전 쿨링 시스템에 진출을 했고 액침 냉각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액침 냉각 관련 종목으로 오늘 조금 떴다가 살짝 지금 다시 시장의 하락력으로 밀리고 있는 국면인데 뭐 이 상태로 뭐 조금 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한 13,7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오늘은 대략 한 5,500원 정도 라인에 좀 저항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재차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18,000원 정도 자리까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1차적으로 한 18,000원 정도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요.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오늘 7% 가깝게 급등세 나오고 있고 어제 또 뭐 장내 매수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텍스 리펀드 국내 1위 기업이죠. 사실 하는 기업들이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실적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23년도부터 이제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모멘텀 좀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계 결제 관련돼서 뭐 세계적인 기업이죠. 유니온페이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를 하는 MOU를 체결을 했다.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보유한 계약돼 있는 어떤 그런 가맹점들이 12,000개 정도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유니온페이와 관련돼서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 굉장히 성장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건 그동안 인바운드 위주였다라고 하면 프랑스나 태국 쪽에서 이제 아웃바운드 쪽으로도 굉장히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이 텍스 리펀드와 관련된 시장이 좀 약간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최소 환급금이 3만 원에서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15,000원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즉시 환급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 관광객들이 이제 단체보다 개별 관광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올리브 영과도 이제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매출 역시 같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제 대표가 다음 달이죠. 다음 달 22일부터 27만 주를 시가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죠. 그 중에서 15만 주는 증여를 할 계획이다라고 같이 밝혔습니다. 한 7, 8개월 동안에 바닥을 굉장히 저점을 단단하게 다지고 1월 달 들어서 차분하게 오르는 모습. 일단 가격적으로는 거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두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볼게요. 제놀루션입니다. 오늘 3% 넘게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제놀루션을 일단 선택을 한 이유는요. 이번에 이제 지속적으로 보니까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이제 이 엠폭스라는 질병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정도부터 이 WHO의 어떤 여러 가지 경고로 인해서 이 한마디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올 2월 달까지 지금 그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 1월 달에도 이 비슷한 또 관련 이슈가 또 한 번 정도 불거지면서 이 관련 주가가 좀 일정 부분 단기적인 상승력을 보였던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일정 부분 좀 내려온 측면도 있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엠폭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 추이에 놓여져 있고 최근에 중국까지도 지금 전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도 또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어서 이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 제놀루션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이 제놀루션은 이 엠폭스 검사용 핵산 추출 키트 이슈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꿀벌 실종 폐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낭충 봉합 부패병 유전자 치료제를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쪽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를 여러분들이 같이 바라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뭐 121선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자리를 좀 강력하게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3,1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견조한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